경간 4m인 일방향 슬래브에서 양단 연속일 경우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슬래브와 보는 구조물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지게 됩니다. 이 처짐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래브와 볼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두껍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설계 단계에서 미리 처짐을 계산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슬래브와 볼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만든다면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처짐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슬래브와 볼의 최소 두께 규정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두께를 묻는 문제에서 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직접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2025년도 1회차에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스팬이 4m인 양단 연속된 보의 최소 두께를 물어보았습니다. 양단 연속된 보의 형태니까 스팬의 28분의 1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문제에 스팬이 4m라고 나와 있으니까 밀리미터로 단위를 환산해주면 4000mm가 됩니다. 따라서 4000을 28으로 나눠주면 답은 143mm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방형 단면을 표시한 다음 그림의 X축에 대한 단면계수의 비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단면계수의 정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면계수는 보와 같은 휭 부재가 휭 모멘트에 저항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의 도심으로부터 연단거리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문제를 보면 A 단면의 형태는 정사각형으로 연단거리는 A를 2로 나눈 것이 됩니다. B 단면은 마름모 형태로 연단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단거리를 구해보면 두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각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므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보면 이제 각 도형의 단면계수를 구해보면 도형 A의 단면계수는 도형 B의 단면계수는 이제 두 도형의 단면계수의 B를 구해주면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물은 몇 차 부정전 구조물인가? 이 문제는 구조물의 판별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구조물의 판별식은 건축구조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마감한다 블로그에도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 참고 바랍니다. 구조물의 판별식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R값인 지점의 반력을 구해보겠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고정 지점이 2개가 보이네요. 따라서 반력수는 6이 됩니다. 참고로 고정 지점의 반력수는 3개입니다. 그 다음 M값인 부재수를 세워주겠습니다. 각 절점에 연결되어 있는 부재들의 개수는 간단히 눈에 보이는 막대기들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총 세어보면 부재수는 5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강절점수를 구해줍니다. 강절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 더해주면 강절점수는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점수만 구해주면 됩니다. 절점수는 총 4개가 됩니다. 자,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이 라멘 구조물은 5차 부정전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내진 설계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구조에서 개념 문제는 과락을 피하기 위해 꼭 맞추셔야 하는 필수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내진 설계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2번을 보시면 보의 파괴보다는 기둥의 파괴를 유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기둥은 수직 하중을 버티는 뼈대입니다. 기둥이 파괴되면 해당 층 전체가 주저앉는 연쇄 붕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보는 수평 부재입니다. 보의 균열이 가거나 파괴되더라도 건물 전체가 즉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즉, 기둥이 살아있어야 건물의 형태가 유지되어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기둥의 파괴보다는 보의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물에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 여러 하중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중들을 고려해서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하중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하는 계수의 값이 달라집니다. 각종 하중의 조합으로 소요 강도를 구해주는데 총 7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 보기에 여러 가지 하중 조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수 하중은 사용 하중의 종류에 따라 하중 계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4번을 보면 고정 하중, 활 하중, 적설 하중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 세 가지 하중이 함께 작용할 때는 고정 하중의 하중 계수는 1.2, 활 하중은 1.6, 적설 하중은 0.5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은 각 하중에 적용된 계수 자체가 규정과 다르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트러스에서 A 부재의 부재력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해당 구조물에는 모두 외력이 수직으로 작용하고 수평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 A와 B의 반력을 수직 반력으로 가정해 줍니다. 해당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의 총합은 80kN이므로 각 지점의 반력값은 그 절반인 40kN이 됩니다. 이제 트러스의 절단법을 이용해서 A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A를 포함하는 부재를 3개 이내로 수직 절단해 줍니다. 그리고 A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 평형조건식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하단 절점을 C라고 하고 이 절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구해줍시다. C절점을 기준으로 두 힘은 모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따라서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로 구할 수 있으므로 계산해주면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가 정사각형 기둥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테두리보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모서리 패널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슬래브의 최소 두께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처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슬래브와 보의 최소 두께 규정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기출문제와는 다른 신유형이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 구조물은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입니다.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는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로 내부에 테두리보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물에는 내부에 보가 없는 슬래브의 최소 두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에 따라 내부에 보가 없는 슬래브의 최소 두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가 400MPa일 때 테두리보가 없는 경우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는 7500mm이고 기둥의 크기는 450mm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슬래브의 순경간인데 순경간은 중심간 거리에서 기둥폭을 빼서 구합니다. 계산해주면 따라서 식에 대입해주면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건축 구조 기준의 집안의 분류 중 집안 종류와 호칭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 문제는 2023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설계 기준의 내진 설계 일반에 따르면 집안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진 설계와 관련된 내용은 건축기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공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편이니 공부하실 때 아래 설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번 보기를 보면 S사는 깊고 단단한 집안으로 집안 종류와 호칭이 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단순 보의 최대 처짐량이 2cm 이하가 되기 위해 보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최소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처짐과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짐과 공식은 공기업 기출뿐만 아니라 건축기사 필기에서도 난이도가 꽤 있는 공식입니다. 문제에서 구조물을 보니
단순보의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공식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문제를 보면 최대 처짐량이 주어져 있고 단면 2차 모멘트를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단면 2차 모멘트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값들의 단위를 뉴턴, 밀리미터 기준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위 값들을 정리한 식에 대입해 보면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건축구조의 구조별 특징을 기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건축구조에서 개념 문제는 과락을 피하기 위해 꼭 맞추셔야 하는 필수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건축구조의 구조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2번을 보시면 가구식 구조는 삼각형보다 사각형으로 조립하면 더욱 안정한 구조체를 이룰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각형은 각 절점이 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옆에서 힘을 주면 평행사 변형 모양으로 쉽게 찌그러집니다. 반면에 삼각형은 외력이 작용해도 그 형태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가구식 구조는 사각형보다 삼각형으로 조립해야 훨씬 안정적인 구조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트러스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부재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작용하는 전달력은 72kN이다. 먼저 1번 보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휘응력은 휘 모멘트를 단면계수로 나눈 값으로 구하고 단면계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의 도심으로부터 연단거리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따라서 휘응력은 y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y값이 클수록 휘응력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휘응력은 플랜지의 바깥면에 생긴다는 보기는 옳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 플랜지와 외부의 폭두께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플랜지와 외부의 폭두께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랜지의 폭두께비는 플랜지 폭의 절반을 플랜지의 두께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외부의 폭두께비는 외부의 순 높이를 외부의 두께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2번 보기와 3번 보기는 옳은 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H형광의 평균 전단 응력은 아래식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캔틸레버보가 상수 K를 가지는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며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다. 스프링에 걸리는 힘은?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직접 푸시는 것보다 답을 외워가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 보에는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고 동시에 스프링이 발력만큼 위로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부를 아래로 처지게 만드는 힘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처짐과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캔틸레버보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처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식에 하중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스프링 발력값을 구하겠습니다. 스프링의 발력은 스프링 상수 곱하기 처짐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을 세우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스프링의 발력 RS에 대해 식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계산해 주면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면 500mm 곱하기 500mm인 특이철근 기둥이 저항할 수 있는 최대 설계축 하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주철근은 수직 하중을 버티는 뼈대 역할을 하고 띠철근은 이 8개의 주철근들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 철근으로 주철근이 튕겨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띠철근 기둥의 설계축 하중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이 꽤 난이도가 있어 공기업이나 건축기사 필기에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공식에 필요한 개수들은 이미 문제의 조건에 다 써져 있습니다. 띠철근 기둥의 최대 설계축 하중을 구할 때는 강도 감소 개수를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7MPa, 주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MPa입니다. 콘크리트의 전체 단면적은 축방향 주철근의 단면적은 이제 공식에 대입해보면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강구 조물의 보담부에서 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100%에 가까운 담부 모멘트를 기둥 또는 이음부에 전달하는 개념의 접합부 형태는 문제를 보면 강구조 접합부의 형태를 물어보았습니다. 강구조 접합부에는 크게 전단 접합과 모멘트 접합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기사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내용이니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단 접합은 외부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핀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 접합부가 자유롭게 회전하며 기둥에는 오직 전달력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모멘트 접합은 외부뿐만 아니라 플랜지까지 접합한 형태입니다. 그림만 봐도 전단 접합에 비해 훨씬 단단해 보이죠? 접합부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보 담부의 회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보와 기둥의 휜 모멘트가 강성에 따라 분배됩니다. 문제에서는 보 담부에서 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100%에 가까운 담부 모멘트를 기둥에 전달한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전단 접합은 힌지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접합부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하는 강구조 접합부 형태는 1번 강접합이 정답입니다. 바람의 난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조물의 동적 거동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 변이에 대한 최대 변이의 비를 통계적인 값으로 나타낸 개수는? 이 문제는 2022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건축구조에서 개념 문제는 과락을 피하기 위해 꼭 맞추셔야 하는 필수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바람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평가할 때 쓰이는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가스트 영향 계수는 평균 풍속에 의한 풍화 중에 가스트로 인한 변동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여기는 가스트는 건축 구조에서 돌풍을 뜻합니다. 문제에서 바람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가스트 영향 계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지상 4층 건물의 기둥 시에 1층에 발생하는 계수하중에 따른 충력을 면적법으로 구하면 단, 보 및 기둥 자중은 무시하며 바닥하중은 고정하중 5kN/제곱미터, 활하중 3kN/제곱미터이며 활하중 저감은 무시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계수하중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니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하중은 사용하중의 하중계수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고정하중의 하중계수는 1.2, 활하중은 1.6을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이제 이 하중을 받아내는 기둥 C1의 지배 면적을 구해주겠습니다. 지배 면적이란 쉽게 말해 기둥 하나가 떠받치고 있는 바닥 영역을 말합니다. 기둥 C1은 중앙에 위치한 기둥입니다. 따라서 좌우 간격의 절반, 상하 간격의 절반을 분담하게 됩니다. 즉, 기둥 한 개가 책임지는 한 개 층의 지배 면적은 30제곱미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를 보시면 이 건물은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층의 바닥 하중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곳은 맨 아래 1층 기둥이므로 위에서 누르는 4개 층의 무게를 전부 다 받아내야겠죠? 따라서 전체 축 하중은 단위 면적 곱하기 지배 면적 곱하기 전체 층수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에서 시단에 발생하는 힘 모멘트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구조물을 살펴봅시다. 이 구조물은 현재 4개의 부재가 서로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 부재의 강비가 중요합니다. 강비의 기호는 K이고 해당 부재의 강도를 뜻합니다. K값이 크다는 것이 해당 부재의 강도가 더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모멘트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A 부재는 강비가 2이고 B 부재는 4, C 부재는 1.5, D 부재는 3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전 구조물에는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부재의 타단이 고정단이 아니라 힌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재의 1단이 힌지면 K값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값에 4분의 3을 곱해줘서 수정된 강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부재의 강비는 2와 4가 아니라 이제 모멘트를 각 부재별로 다르게 분배한다는 것이 모멘트 분배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4개의 부재는 60kNm를 1.5대 3대 1.5대 3의 비율로 각 부재에 배분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분배율입니다. 분배율을 흔히 해당 부재의 강비를 모든 부재의 강비의 합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강비의 합을 구하면 9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시단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 먼저 분배 모멘트의 값을 구해봅시다. 2는 분배 모멘트이고 시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모멘트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멘트는 지점의 절반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10kNm가 아니라 그 절반인 5kNm만 시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철근의 정착 길이를 묻는 문제는 매년 꼭 출제되고 건축 구조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공식입니다. 공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철근의 정착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철근의 종류에 따라 보정 개수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때 압축 철근이나 인장 철근이냐에 따라 보정 개수가 달라집니다. 문제에서는 갈고리를 갖는 인장이형 철근이라 했으므로 보정 개수는 0.24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제 식의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철근의 공칭 지름은 12.7mm, 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MPa,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27MPa.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값이 조건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해당 값은 보통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개수는 2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식의 값을 넣어 계산해주면 234.6mm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단면 B는 400mm, D는 800mm,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는 100mm일 경우 철근 B는? 이 문제는 두 개의 공식을 활용해서 푸는 꽤 까다로운 계산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에서 물어본 철근 B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B는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적에 대한 철근의 단면적의 비를 나타냅니다. 문제에서 두 값은 주어졌으니 철근의 단면적만 구해주면 됩니다. 철근의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의 핵심 공식인 등가블록의 깊이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구하려는 철근의 단면적에 대해 정리해 주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단원을 공부할 때 어려운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외워야 할 공식도 정말 많은데다가 문제에 맞춰서 공식을 적절히 변형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식에 알맞은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철근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한 값을 처음에 세웠던 철근비 공식에 대입해 주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보의 균열 모멘트 값은? 이 문제는 2020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해당 보의 균열 모멘트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균열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5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단원에서는 외워야 할 공식들이 유독 많습니다.
여기서 FR은 콘크리트의 휘민장 강도를 뜻하고 Z는 단면 계수를 의미합니다. 먼저 휘민장 강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계수를 뜻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보통 중량 콘크리트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됩니다. 참고로 이 계수들의 값은 건축기사나 공기업 시험에서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균열 모멘트 값은 5,555만 4,427Nm가 나옵니다. 보기에서 주어진 단위로 맞춰주면 따라서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됩니다.